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스마트 프로그램,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 지으리는 왕팡, 옮기리는 송은진, 발행은 와이즈맵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하버드, MIT 등 세계 최고의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버드 의대의 허버튼 벤슨 교수가 40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인 스마트 프로그램입니다. 하버드식 스트레스 관리법인 스마트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보급돼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자 왕팡 박사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동양인에게 최적화하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누구나 쉽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스트레스 신호를 발견하는 방법부터 스트레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호흡법, 명상훈련, 올바른 식습관, 운동법, 수면법 등을 활용한다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영향 없이 살 수는 없으며 스트레스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왕팡 박사는 말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트레스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력 훈련 프로그램, 즉 스마트 프로그램은 BHI가 40여 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내놓은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응법이다. 그 목적은 스트레스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감정 관리를 통해 심신의 회복력을 길러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데 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스트레스, 특히 만성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보이는 심리 및 생리 반응에 대한 다양한 조절 방식과 훈련법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회복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및 생리 반응이 신체 각 조직과 기관에 일으키는 마모와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관해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스트레스성 감정장애와 관련 질병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2006년과 2015년에는 스마트 프로그램이 뇌 기능 구조와 유전자 발현 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스마트 프로그램은 전문가 교육과 셀프 훈련을 결합한 방식인데 전문가 교육은 1:1 교육과 집단 교육이 모두 가능하다. 벤슨의 이 반응을 기초로 명상법, 사고와 행위의 상관관계, 긍정적인 감정의 힘, 이완훈련, 스트레스 감지 및 생활 속 건강 전략 등을 결합해 매우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짜인 훈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심신 회복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건강해지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각자에게 알맞은 스트레스 대응 기술과 방식을 알려주는, 즉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므로 더욱 유용할 것이다.
개인의 회복력은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 감지, 이완 반응 촉발, 부정적 사고 감지, 적응적 사고와 긍정적 예측 능력, 행복을 느끼고 일상에 감사하는 능력, 사회적 지지, 공감, 친근한 행위를 통한 사회 연계성, 건강한 수면, 건강한 음식, 건강한 운동 습관.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면 반드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과학적이고 효과적일 것. 둘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을 것. 셋째, 시간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일상에서 수행 가능할 것. 넷째,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어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 스마트 프로그램은 이 4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현대인의 필수 스트레스 관리법이다. 스트레스 신호에 대처하기 위한 습관 만들기. 스트레스를 경고하는 6가지 신호. 사람이 스트레스에 보이는 반응은 일종의 습관성 반응으로 나름의 규율에 따라 발생한다. 우리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으면 각종 생각, 감정, 행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스트레스 경고 신호라고 한다. 스트레스 경고 신호는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계가 이미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경고 신호의 유형. 스트레스 경고 신호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신체, 감정, 생각, 행위, 관계, 내적 가치 등 6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특히 내적 가치 방면의 스트레스 경고 신호는 타인과의 깊은 연계, 삶의 의미, 인생의 목표와 신념에 관한 것으로 다른 5방면의 경고 신호를 동반하기도 한다. 신체 경고 신호. 가장 뚜렷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인 혹은 무시된다. 스트레스성 두통, 요통, 위통, 근육 긴장, 식욕 변화, 수면 장애 등의 신체 불편감이 여기에 속한다. 스트레스가 만드는 감정의 파동은 주로 심혈관계와 위장계의 장애를 일으킨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50% 이상이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를 경험했다고 한다. 몸에 불편한 부분이 생겼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신체가 보내는 스트레스 경고 신호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계속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진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고 신호를 감지한 즉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감정 경고 신호. 가장 흔하고 익숙한 유형은 슬픔, 분노, 불안,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종종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가요? 설마 이런 감정도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어서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외에도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많아서 구별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감정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의 27가지 독립적인 감정을 소개했다. 감탄, 숭배, 심미적 감상, 행복, 불안, 경외, 어색, 지루, 침착, 곤혹, 갈망, 혐오, 고통, 황홀, 질투, 흥분, 공포, 통한, 흥미, 기쁨, 그리움, 낭만, 슬픔, 만족, 성욕, 감정이입, 승리감이다. 감정 경고 신호는 생각 경고 신호와 밀접한 관계로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의 감정인지 생각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이 진짜이며 생각은 당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 경고 신호. 생각이란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생각 경고 신호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는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이 심하게 요동쳐서 도무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동적 사고로 고착된다. 생각 경고 신호는 알아차리기 매우 어려우며, 알아차리더라도 장기간 고착된 상태라면 단시간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관념과 사고,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진실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생각에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위 경고 신호. 가장 흔한 유형은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하나는 탄수화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이나 많은 신경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탄수화물이 쾌감을 생성해서 일종의 스트레스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정반대로 스트레스가 신체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 식욕이 감소하는 행위 경고 신호도 있다.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흡연과 음주,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이 대표적인데, 스트레스를 제때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런 행위들도 계속되어 신체 건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유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더 커질 것이다. 관계 경고 신호.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감각에도 스트레스 경고 신호가 발동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고립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 심할 경우 타인의 눈길조차 두려워서 애써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나 가족 등 안정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에 의지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 내적 가치 경고 신호. 내적 가치란 의미 있는 삶, 뚜렷한 인생 목표, 사회를 위한 가치 창조 등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의미한다. 동시에 타인 및 세상과의 깊이 있는 연계이기도 하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는 기존의 내적 가치가 흔들린다. 불합리한 모든 일에 분개하다가 또 한없이 우울해지면서 세상을 증오하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과 생활에서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한다. 스트레스 경고 신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의미한 훈련을 통해 마음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식별하고 즉각 대응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심각한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불편감을 참고 견디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좀 더 예민하게 마음과 몸의 변화를 느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응하자. 스트레스의 고통에서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스트레스 경고 신호. 신체 경고 신호. 두통, 소화불량, 위통, 손바닥 땀, 피로, 요통, 목 어깨 경직, 심장박동 빨라짐, 자세 불편, 이명. 감정 경고 신호는 우울감, 패배감, 분노, 외로움, 슬픔, 긴장, 불안, 걱정, 증오, 짜증, 조바심, 안절부절. 생각 경고 신호는 불분명한 생각, 건망증, 집중력 상실,
부정적 사고, 결단력 부족, 무의미한 생각, 생각의 반복. 행위 경고 신호는 운동량 감소, 포식, 폭음, 쇼핑 중독, 흡연, 음주, 식욕 저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계 경고 신호는 대중 기피, 사교활동 감소, 불신, 타인에 대한 비판. 내적 가치 경고 신호는 의미 없는 일, 인생의 가치 상실. 훈련 방법. 스트레스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려면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에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기간을 정해서 표를 만들고 해당 기간의 앞에 6가지 방면에서 어떤 변화가 출현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보자. 원래부터 있었던 특징이라면 스트레스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사람들과 만나거나 고유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면 관계 경고 신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고 신호는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안정적으로 슬며시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출현하기도 한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경고 신호의 규칙, 출현 빈도 등을 알아낸다면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회복력을 높이는 10분 훈련. 우리 몸의 회복력은 마치 끊임없이 재충전되는 배터리와 같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응하고 나면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량에 변화가 생긴다. 뒷면의 표를 참조해서 소모 쪽에는 현재 에너지가 소모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적고 충전 쪽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회복력을 키우는 일들을 써보자. 천천히 생각하면서 1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완성하기를 권장한다. 에너지 배터리 확인. 소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 누군가와의 말다툼, 교통체증, 운동할 시간이 없음, 나빠진 건강 때문에 걱정, 회의의 지각. 충전은 업무를 훌륭히 완수함, 새로 읽기 시작한 책, 오랜만에 동창 모임, 운동, 이완훈련 연습, 가족들과 식사. 다 쓴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서 생각해보자. 소모와 충전, 어느 쪽이 더 긴가? 충전 쪽에 쓴 일들은 정말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가? 타인을 위한 일이 많은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많은가? 이 훈련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충전되는 상황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매번 똑같은 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가장 효과적인 고속 충전 방식을 찾아야 한다. 훈련 효과를 높이려면 시간대를 나눠 기록해도 좋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3가지 습관. 호흡 살피기. 크게 호흡 자각과 복식 호흡으로 나눌 수 있으며 2가지를 결합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호흡 살피기는 모든 이완 훈련의 기초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어 일상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불안, 우울, 불면증에도 효과가 크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 다만 불안장애나 더 심각한 놀람 발작 등이 호흡 변화로 나타난다면 호흡 살피기가 증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몸 살피기 등 다른 방법으로 먼저 훈련한 후 어느 정도 적응되면 단계적으로 호흡 살피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놀람 발작은 급성 불안 발작이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심한 불편감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증상이다. 심하게 두근거리고 땀이 나며 손발이 마비된 듯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발작은 약 15분가량 계속되다가 사라지며 대부분 병원에 갈 때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검사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해바라기 이야기. 70대 여성 C는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줄곧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호흡 살피기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눈가에 그림자처럼 드리웠던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젊어졌다. 사실 지금도 C의 수면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여전히 매일 밤 9시에 침대에 누워 금세 잠들지만 12시 즈음에 깬다. 그러나 이제는 잠에서 깨도 예전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녀는 잠에서 깨면 짜증과 불안, 온갖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는 대신 호흡 살피기를 한다. 예전처럼 다시 잠들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현재 C는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와 낮에 한 번씩 하루에 2번 호흡 살피기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훈련하기 위해 이완 훈련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살피기를 하면 금세 다시 잠든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유사한 변화를 경험했다. 언젠가 한 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목소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단언컨대 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의존에는 어떤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이완 훈련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습관이 되었다는 의미이니 좋지 않을 것이 없다. 몸 상태 살피기. 호흡 살피기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몸 상태 살피기로 대체할 수 있다. 원래 호흡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몸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2가지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몸 상태 살피기는 자신의 몸과 나누는 대화다. 이를 통해 수년 동안 숨겨지고 억눌려 있던 몸의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다. 내 몸이 이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나 싶어 깜짝 놀라겠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몸을 완전히 이완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반드시 의식적으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함으로써 몸 안에 쌓인 쓰레기를 뱉어내야 한다. 몸 상태 살피기는 크게 보디스캔 이완 유도, 점진적 이완으로 나눌 수 있다. 보디스캔과 이완 유도. 보디스캔은 말 그대로 검색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자신의 몸 곳곳을 샅샅이 훑는 방식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의 상태를 점검하고 느껴본다. 이완 유도도 방식은 같으나 목적이 다르다. 보디스캔은 단순히 자신의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되지만 이완 유도는 긴장을 풀어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완 유도는 주어지는 지시어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다르다. 보디스캔과 이완 유도 모두 적용 범위가 넓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효과가 크다. 특히 이완 유도는 잠자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점진적 이완. 보디스캔이나 이완 유도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점진적 이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정한 동작으로 몸 각 부위에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한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 반응을 줄이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강화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긴장 상태는 약 10초, 이완 상태는 약 50초를 유지하면서 매일 1에서 2회 반복한다. 만성 통증이나 부상 등을 겪었다면 그 부위 근육에 집중해서 훈련해도 좋다. 핵심은 자신의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몸이 긴장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해바라기 이야기 4. 15살 중학교 3학년인 D는 만성 학업 스트레스로 나를 찾아왔다. 3개월 전에 처음 어지럼증이 생겼고 점점 심해져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부모는 D를 데리고 베이징의 대형 병원 몇 군데를 돌며 MRI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D는 어지럼증 외에도 목과 머리의 긴장이 심했는데 특히 수업을 받을 때 더 그랬다. 환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학습량이 많은 학생이라 베이징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점진적 이완으로 우선 목과 머리의 긴장을 푸는 데 집중했다. D는 첫 번째 훈련에서 매우 큰 효과를 보았다. 이후 3개월 동안 매일 2차례씩 점진적 이완을 훈련했으며 다시는 어지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점진적 이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뿐 아니라 두통, 요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몸의 각종 불편감을 처리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특히 증상이 호흡으로 나타나서 호흡 살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훈련을 추천한다. 스트레스성 논란 발작이 일어나면 매번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가 있었다. 그러면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 입으로 호흡하는데 그나마도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답답해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특정한 생리질환이 아니므로 점진적 이완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질환이 있어도 몸의 불편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병나거나 상처를 입으면 당신의 영혼은 고통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에 병이 나면 몸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마음과 몸의 고통이 더해졌을 때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마음과 몸의 편안함 역시 그렇다. 복식호흡 연습하기. 심신살피기에서 추천하는 미니 훈련은 복식호흡이다. 이때 너무 신경을 쓰거나 노력해서 호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호흡해야 효과가 크다. 만약 훈련 중에 어지럼증 등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너무 힘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음성 안내를 들으며 훈련하는 경우 자신의 호흡과 안내 호흡의 리듬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어떻게든 음성 안내에 맞추려고 자신의 호흡 리듬을 흔들 필요는 없다. 가장 편안한 호흡 리듬을 유지하면서 호흡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자. 복식호흡은 급성 스트레스에 대응할 때 유용하며 단순한 심호흡보다 더 효과적이다. 팁스.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집중하기. 심신 살피기를 할 때는 마치 거울이 된 듯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야 한다. 거울은 무엇을 비출지 선택하지 않고 일부러 비추지도 않는다. 비치는 것을 왜곡 또는 해석하지 않으며 비치는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심신 살피기 이완 훈련 중 하나인 집중과 확장은 다음 3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 주의력 범위를 하나의 사물이나 일까지 축소한다. 예를 들어 발가락 하나, 어떤 생각 하나. 제2단계. 주의력 범위를 다른 사물이나 일로 확장한다. 제3단계. 주의력 범위를 다시 하나의 사물이나 일까지 축소한다. 위 3단계를 반복하면서 생각해보자. 주의력 범위를 얼마나 작게 줄여서 집중했는가? 또 얼마나 크게 확장했는가?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집중하거나 확장했는가? 익숙해지려면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집중할 때는 범위를 최대한 작게, 사라질 정도까지 줄이고 확장할 때는 최대한 크게, 모든 감각기관으로 확장해본다.
집중과 확장은 심신살피기 능력을 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해야 한다. 집중력을 통해 당신의 몸과 마음에 하나하나 주목하고 확장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로 폭발할 것 같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 메일을 쓰고 씩씩거리며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을 떼기도 전에 방금 왜 그렇게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했는지 후회한 적이 있는가? 길고 긴 하루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귀가해서는 별것도 아닌 일로 가족과 싸운 일이 있는가? 기억하자. 우리는 이미 일어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급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었다면 멈춤, 호흡, 생각, 선택을 떠올려라. 이 프로세스가 당신이 지금껏 해온 습관적인 스트레스 반응 대신 적절한 적응 반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멈춤, 1초, 10초, 1분, 반응을 잠깐만 멈춰보자. 호흡, 이완 반응을 유도하는 미니 훈련을 시작한다. 복식호흡, 주먹쥐기 등이 적합하다. 생각, 지금 자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하자. 실제 상황은 어떤가? 생각은 현실에 부합하나?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선택, 어떤 반응을 내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좋은 반응인지 선택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감정 반응은 배제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 반응은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될까?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까? 나를 돕는 반응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반응인가? 하루에도 여러 번 멈춤, 호흡, 생각, 선택, 프로세스를 훈련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감정 반응이 과하고 신체 반응이 명확한 사람, 예를 들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최대한 많이 연습해서 실제로 사용해야 할 때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천 이완 훈련, 복식호흡, 급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방법이다. 신체 반응 훈련, 신체 불편감이 뚜렷한 상황에 적합하다. 훈련할 때마다 머리, 심장, 위 등 각 부위의 불편감에 주목하자. 해바라기 이야기 10. M은 3년 전에 공황 발작을 처음 겪었다.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마비되는 느낌 등의 증상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서 결국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포기했다. 그는 매일 집에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면서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흠칫흠칫 놀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3년 가까이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써보았고 약물 치료도 계속했다. 이후 나를 찾아온 그는 호흡 살피기와 주먹쥐기 등 몇 가지 이완 훈련법을 배워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물론 그도 처음 심신 살피기를 시도했을 때는 신체 불편감이 너무 명확해서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2달이나 주먹쥐기를 훈련한 후에야 심신 살피기가 가능해졌다. M은 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에 단계적으로 노출되는 점진적 노출을 통해서 자극에 덜 민감해지는 둔감화를 진행했다.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낫게 해줄 수 있냐고 몇 번이나 되묻던 그는 이제 이완 훈련 전도사가 되었다. 그의 상태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약물에서 완전히 벗어날 날도 머지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원을 회피할수록 공포와 불안 감정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하면 부정적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믿고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란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고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힘을 기르는 것이다. 증상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신체 불편감과 부정적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 증상이나 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문제, 증상, 발작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 발작을 유발하는 환경, 소리, 냄새, 사람 등에 매우 민감하다. 처음에는 한 가지 소리에만 유독 예민하다가 나중에는 유사한 소리에까지 그렇게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민감성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급성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자기만의 대응 무기가 있는가, 둔감화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탈자동화가 가능한가다. 팁스.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음악은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혈압과 심박동수가 내려가며 코르티솔이 줄어든다고 한다. 2. 감정 해소하기. 20분 정도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달걀을 깨고 주먹으로 베개를 내리치거나 종이를 잘게 찢는 등 조금은 무질서한 행동도 상관없다. 다만 반드시 안전한 방법이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3. 체력 키우기. 팔 벌려 뛰기나 빨리 걷기 등 단순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체력은 긍정적 감정과 관련이 크다.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은 기분을 더 좋게 할 것이다. 4. 맛있는 음식 먹기. 감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 그저 맛있는 음식에 주목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새콤한 포도 한 송이,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취향에 맞는 커피 향을 맡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사람 만나기. 우울할수록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마트의 판매 사원과 짧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든다면 당장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자. 원래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 마련이다. 6. 중요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누구에게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7. 햇빛 받기. 햇빛 아래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흐린 날이라도 밖으로 나가자. 실외에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아지고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8. 할 일 해치우기. 우울하면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럴수록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자. 계속 미뤘던 메일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그 5분 만에 우울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할 일이 하나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좋다. 9. 타인을 위해 일하기. 기분이 가라앉으면 보육원에 봉사로 가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봉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10. 청소, 정리하기. 질서 있게 정리된 환경은 내면을 평온하게 만든다. 무력감이나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책상, 옷장, 주방 등을 정리해보자. 기분이 나아지고 예상치 못한 창의성이 샘솟을 수도 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역시 감정을 배출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잘못 해소하는 7가지 방법.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란 피할 수 없는 존재와 같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시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허핑턴 포스트의 수직 편집자로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글을 기고하는 린제이 홈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시도하는 7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기사를 써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그 7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 문제를 피하고 미룬다. 둘, 잠자리에 너무 늦게 든다. 셋, 수동적인 삶을 산다. 넷, 친구에게 하소연한다. 다섯, 소셜미디어에서 출구를 찾는다. 여섯, 쇼핑을 간다. 일곱, 충동적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